많은 사람들이 야, 제조업은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저는 단호고 말합니다. 사양업종 높습니다. 끊임없이 하이브리드 융복합을 하면서 프리미엄으로 거듭나고 끊임없이 갈 수 있는 거죠. 항상 봐야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성장하는 의료기기 시장은 디지털입니다. 실제 제약 분야에도 디지털 치료제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기술이 안 될 때는 말도 안 됐던 얘기인데, 이게 CES 라스베가스에서 2022년도에 이게 보여질 때 의사들이 다 사기친다. 지금 핸드폰에서 당뇨 수치가 알려주는데요. 다. 제가 올해 무슨 일이 벌어졌던가를 오늘 한번 모아와 봤던 거예요. 도대체 올해 무슨 일이 벌어졌던가를 봐야 되니까. 이것도 불과 넉 달도 안 됐습니다. 메타 오너, 마크 저커버그예요. 본인이 직접 무대에 와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예요. 뭐죠? 읽어보드릴게요. 뇌로 조정하는 AR 안경, 전화 오면 홀로그램 띄우고 통화한다. 저는 이걸 보고 딱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진짜로. 첫 번째, 교육시장이 바뀌겠구나. 그러면 딱딱한 역사, 딱딱한 지리, 그걸 왜 종이 보고 공부해야 되냐 이거죠. 그 다음에 제가 또 생각했던 게, 스포츠 관절하는 게 바뀌겠구나. 그러면 내가 잠실에서 야구장 보면 여기 선수 프로필 다 뜨겠네? 맞습니다. 올해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우리나라에 그 많은 라이더들, 배달의 민족 기사들, 이거 하이바에 이거 띄우면 되겠네? 이런 일이 정말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제 강연 끝나고 네이버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존에서 이렇게 배달 운전자용 스마트 글라스를 내놨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직접 지금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배송기사용 스마트 글라스가 AI로 실시간 경로를 안내해 줍니다. 이렇게 목적지 경로 안내하고 배송 완료?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에 어제도 제가 촬영을 하고 왔단 말이죠. 사내 교육에 이런 식으로 갤럭시 SR을 도입해서 가상현실에서 토론 면담합니다. 사무실 그림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가를 봤습니다. 지금 로봇 시장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면도 로봇, 마사지 로봇, 옴니 로봇, 돌고래 로봇까지 안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가전도, 냉장고도, 에어컨도 음성 인식 다 해서 액션을 하잖아요. 익스큐션을 하잖아요. 사람을 위한 챗GPT 시대에서 올해 기계를 위한 챗GPT가 나왔어요. 이건 우리한테는 엄청 희소식이죠. 기계를 위한 챗GPT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기계와 기계끼리 대화를 한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AI 스타트업이 만드는 로봇을 위한 챗GPT 개발인 거예요. 이렇게 기계, 로봇을 위한 챗GPT가 개발이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애플이 차기에 준비 중인 가정용 로봇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직 발표 안 했습니다. 이거는 이미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나올 거예요. 아니, 애플이 그동안 핸드폰 파는 데였잖아. 그런데 저걸 준비하고 있다고? 예. 그네들도 끊임없는 혁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카테고리를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비즈니스는 현상 유지라는 거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거꾸로 갈 수 있어요. 과잉 재고를 떨어나기 위해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생리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플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스타트업들이 이걸 만들어요. 왜? 대한민국 지금 65세 이상이 1,000만 명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치매 로봇인 거예요. 저거는 치매를 위한 로봇이지만 우리가 오피스 워커를 위한 로봇,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던 디바이스에 홀로그램 기술까지 들어오니까 이 지금 사람이 뭘 하고 있어요? 홀로그램 영상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는 DX, AX, CX, Employee Experience까지 바뀐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제조업은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저는 단호고 말합니다. 사양업종 높습니다. 끊임없이 하이브리드 융복합을 하면서 프리미엄으로 거듭나고 끊임없이 갈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어떤 시대다? 얼굴에 쓰는 컴퓨터 시대다. 한마디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스타벅스 매장이 한 2,000개가 넘거든요. 그중에 드라이브 스루가 한 70개 정도 될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돼요? 이제 굳이 창문을 내리고 카드 결제가 필요가 없어져요. 우리 하이패스 지나갈 때 결제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창문 내리고 커피만 받고 결제는 그 CRM에 입력되어 있는 나 핸드폰 번호하고 차량 번호만 등록해 놓으면 그냥 자동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기술이 열리니까 현대카드하고 현대자동차하고 손잡고 이 시장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엄청나게 많은 스포츠 센터도 있고 호텔, 모텔도 있어요. 홀로그램을 익히니까 이제 호텔의 컨시어지가 대체해 주는 거예요.
밤 12시부터 아침 5시까지 손님 몇 사람 받자고 그 벨맨 컨시어지 사람을 6시간, 7시간을 세워놔요. 이제 그런 일 찾아보기도 드물어요. 내가 나타나면 인식을 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객실 안내 다 해주고. 이게 어떻게 들어갈까요? 결국은 호텔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사무실에 다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 이런 생각할까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한테 10억을 투자할 테니까 칫솔 만드세요 하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미쳤습니까? 칫솔을 왜 만들어요? 편의점 가서 2,000원이면 사는 칫솔. 근데 오랄비가 이런 걸 만들었어요. 내가 양치질을 잘 했을 때는 핸드폰에 음악을 올려줍니다. 내가 양치질을 못했을 때 주치의 의사한테 나의 양치 습관이 잘못됐다는 걸 알려줍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오랄비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랄비도 우리 같은 제조사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왜 이걸 보여주느냐? 끊임없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려는 이 크리에이터 정신으로 끊임없이 없던 시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리바이스는 도리어 이제는 노멀한 거 안 만들고 이렇게 휴대폰을 떨어뜨리면 10m 벗어나면 알람을 울려주는 이런 옷을 만드는구나. H&M이라는 여러 백화점에 가면 다 있잖아요. 누구랑 일해요? 구글하고 일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토미 힐피거 여러분 다 아는 브랜드예요. IBM하고 일합니다. 뭐예요? 옷이 테크 회사하고 손잡고 새로운 없는 장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넷플릭스 아시죠? 양방향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어요. 내가 보는 드라마의 결말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리고 싶은 결론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정말 이런 거 보면 정말 상상력이 기술로 백업이 되면서 정말로 무한한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구나. 우리는 세일즈든 마케터든 뭐든 간에 이제는 기술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센시티브 해줘야 된다. 이분이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정말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의 손을 거치지 않고 투자를 못 받아요. 근데 이분이 무슨 말을 했나가 제가 보니까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리더는 성장을 이기기가 어려워진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기업 리더십에 대한 핵심 전제로 저는 맞다고 봐요. 쇼핑의 표준을 쿠팡이 바꿨고 여행 예약의 표준을 야놀차가 바꿨고 옷 사는 장소를 무신사가 바꿨고 그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원팀으로 일해야 돼요. 나는 세일즈 퍼슨이자 마케터. 원래 저희들 아자스 있을 때도 이랬어요. 세일즈 랩에 계신 세일즈 리더들은 그 대리점들을 나가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케팅 리프레젠터티브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팔 것인가에 대한 모든 이 컨설턴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업만 하면 돼. 이런 거 없어요. 네,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고 고객한테 우리 제품을 설명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 있을 때도 실제 제품에 대해서 가장 빠삭하게 아는 사람들이 세일즈 랩들이에요. 완전히 꿰차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만나는 엔드 컨슈머들을 설득을 시키고 확신을 주죠. 그러려면 기술 트렌드까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얼마 전에 LG전자 총수가 전 직원들 타운홀 미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규칙 없는 시대 온다. 맞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여러분, 규칙 없는, 제가 2009년에 임원이 됐을 때만 해도 그때 시대를 얘기를 하면 저는 축구공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공을 차고 축구공이 땅바닥에 한번 딱 바운딩이 튀잖아요. 어디로 튈지가 예측이 돼요. 럭비공은요? 예측이 돼요?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게 럭비공이에요. 지금 이런 시대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너무나 많은 기술이 쏟아지고 있는데 물 밑에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뉴 게임 체인저가 뭘 하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